네, 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우리는 이제 연휴가 있어서 3일 동안 이 시장이 휴장을 했는데 미국 중심으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 부양책 내용이 좀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살아 있었죠. 경기 부양책이 좀 큰 규모로 좀 통과될 것 같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장이 좀 양호하게 유가도 좀 오르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뭐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이 그중에서 이제 테슬라는 좀 크게 하락을 제법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 정도 하락을 했고 트럼프 관련이 있는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트럼프 코로나 확진 영향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제 오늘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렘데시비르 투약을 좀 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투약을 했고 뭐 건강이 좋다 하면서 영상을 통해 밝히기도 했고요.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내일장부터 우리나라 또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 쪽에서 종목별로 큰 움직임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뭐 렘데시비르 관련주 쪽이 좀 강하겠죠. 그쪽이 좀 들썩일 수도 있고 그 이하 뭐 코로나 치료제 중심으로 변동성이 큰 하루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오늘도 상원, 미 상원이 2주간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셧다운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여기 내용이 나오죠. 상원이 2주간 쉬어버리면은요 이제 추가 부양책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 전에 이제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요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뭐 이제 좋지만은 않죠. 이제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당장 이제 내일 또 미국 선물 지수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서 이런 내용들을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일 아시아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미국에서 국회의원들이 하원이든 상원이든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와도 다시 한번 이제 경기 부양책이란 카드를 쓰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적인 좀 여력은 갖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든지 다시 통과가 돼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미국장도 그렇고 계속 하락 쪽으로는 갈 수가 없을 것이고 시장이 또 심리가 좀 안 좋아지면은 이 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잠재적인 좀 상황이 있다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장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일부터 미국 이제 선물 움직임, 종목별로 선물에 따라서 아시아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좀 눈치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올라가도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도 이제 흥분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고 이제 내려오면 그 폭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흥분하거나 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선물이 외국인이 일단은 포지션이 하방 쪽이죠. 이제 매도를 하면서 하방 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요.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제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급을 보면서 너무 이제 마음 조급해 하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우리는 같이 이렇게 수급 체크랑 이렇게 하니까요.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시황 관점으로 이제 상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주식과 경제죠. 경제, 주식과 유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요, 이제 경기를 알아야 되죠. 경기를 알아야 되고,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 뭐, 유가, 이런 원자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유가는 경제와 굉장히 밀집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관련을 해서, 유가 상승 시에는 어떤 업종이 좋고, 유가가 이제 하락할 때는 어떤 업종을 공략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트럼프 확진 내용이 나오면서 금요일에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4.52%나 좀 하락을 해서 지금 36.97달러죠. 유가가 제법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유가는 자동차 연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이제 기름은 공장을 가동을 하고 도로를 깔 때도 쓰고요. 건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해요.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수혜 업종이 있습니다. 조선주. 조선주가 왜 수혜 업종이냐 하면은 유가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기름을 시추를 하고 이런 플랜트 쪽이 발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발주가 많이 나오고요. 이제 뭐 가스를 수출하는 뭐 LNG선이라든지 시추선뿐만이 아닌 이제 기름이든지 가스를 수출을 하고 그런 LNG선에도 발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선주는 유가가 상승을 하면 수혜 업종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도 이제 수혜 업종이죠. 유가가 상승을 하면 중동 쪽에서 건설 이제 발주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주도 유가 상승 시 수혜를 받는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이제 정유사 있죠. 뭐 S-오일, GS, 이제 SK 이노베이션.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해서 거기는 좀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관련 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의 대부분이 정유화학 쪽에 석유화학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터리 2차전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제외를 했고요. 이 GS, S-오일, 뭐 현대오일뱅크 이런 쪽이 이제 유가 상승을 했을 때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정제 마진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들의 주가를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보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는데 이유가 정제 마진에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라는 게 이제 유가를 배럴당 뭐 30달러 이렇게 하면 수입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하죠. 그러면서 뭐 경유도 나오고 휘발유도 나오고 뭐 고품 진료, 저품 진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제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진 자체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3달러 이상이 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좀 마진이 나거든요. 3달러에서 4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3월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9월 넷째 주 최근 보시면은 1달러 계속 미만입니다.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어요. 유가가 이제 저유가 가면서 이거는 지금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거거든요. 정유사 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 3달러 이상 올라와 줘야 됩니다. 이 정제 마진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GS나 S-오일 쪽 주가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이제 보면 안 됩니다. 예, 요런 게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유가랑 상관관계가 꼭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유가 하락 수혜주를 좀 알아볼게요. 유가 하락 수혜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주죠. 뭐 항공주나 해운 이런 쪽이죠. 이제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항공 그리고 해운주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항공주는 지금 아직 안 되죠. 항공주는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그 코로나 전국으로 뭐 여행 이런 쪽이 해외여행 이런 게 아주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거의 88% 정도가 줄었다고 하죠. 인천공항 입출국자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항공주는 좀 안 되고요. 근데 항공주는 이제 항공 화물기 운송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좀 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좀 운임 지수가 올라서 그쪽으로는 이제 좀 수익이 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여객
이 50% 이상의 매출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여객 쪽에서 좀 나오지가 않죠.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해운,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상선이죠. HMM이 이름 바꿨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르죠. 좀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해운주를 보실 때는요. 이 BDI나 이제 발틱 운임지수죠. 이 운임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운임지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 해운회사가요. 이 높아진 지수만큼 단가가 이제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운송을 했을 때. 왜냐면 당연히 주가 매출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면은 홍콩 항공화물 운임지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행기, 항공주 쪽이 매출에 영향이 있겠죠.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은 항공 화물 단가가 높아지는 거고. 근데 지금 6월 찍고선 이제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컨테이너 선 쪽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컨테이너로 물동량을 하는 게 현대상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쪽은 컨테이너선 쪽이 별로 없어요. 이제 현대상선은 이제 컨테이너선이 많은데 컨테이너선은 이제 컨테이너에 물건을 이제 싣고 컨테이너는 그 자체로 이제 운임을 하는 거죠. 사진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컨테이너를 싣고 배에다가 적재를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요 컨테이너선을 우리나라에서 현대상선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주가가 가장 오르는 거고, 이제 페노션은 그쪽보다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원자재 쪽이 많아요. 컨테이너는 이제 8.88%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높아져도 이제 HMM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구조인데 페노션은 좀 떨어지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HMM은 보여드릴게요. HMM을 봤을 때는 컨테이너가 86%입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HMM이랑 페노션이랑 주가가 다르고, 유가 하락을 수혜를 받으면서 수혜를 받지만 이 업종 운임지수가 높아지는 쪽이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제 반도체는 이제 디램 가격 지수를 봐야겠죠. 디램 가격 지수를 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이제 뭐 철강주는 이제 철광석 가격이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철강을 만들려면 철광석을 이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철강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광석 가격이 철강주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주가는 원자재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크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종목을 투자할 때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추이 이런 거를 먼저 보시고요. 주가를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유가 하락 수혜주는 이제 항공이나 해운 쪽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부분이 있어요. 종목으로는 뭐 이제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 대한유화 이런 석유화학 부분이 있죠. 유가가 싸지면요, 수입 단가가 싸지는 거거든요. 석유화학 부분에서 제품을 만들죠. 유가를 수입을 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거나 판매를 하죠. 했을 때 유가가 하락을 하면 뭐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대한유화 요런 종목들은 이제 매출 실적이 좋아지겠죠. 저유가 기조로 갔을 땐 그렇게 해서 석유화학 부분이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가장 좀 큰 수혜주는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전기 발전 단가가 많이 싸집니다. 수입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턴어라운드를 해서 실적이 흑자나는 점, 아직 이게 많이 부각이 안 됐거든요. 뉴스에서 부각이 되고 한국전력이 유가 하락이 진정한 뭐 수혜주였어? 하면 그때는 주가가 저 위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부각이 많이 안 된 상태예요.
예전에도 고려아연 말씀드렸었죠. 고려아연 말씀드렸을 때 금값이 최대치로 막 올라갔을 때 요때예요. 요때 한번 이제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했었죠. 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고려아연도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금 쪽의 매출이 많이 있죠. 30%는 넘지 않고 그 이하 정도는 되는데 고려아연 때도 이제 금 최고치 막 하면서 어쨌든 전혀 영향을 못 받다가 이제 뉴스 나오기 시작하고 고려아연이 수혜주다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유가 하락의 수혜주라는 게 아직 부각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뭐 부각이 되는 시점에는 주가가 많이 좀 올라 있겠죠. 유가 하락 수혜주가 이제 한국전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또 환율 관련해서는 또 환율이 오를 때는 뭐 1,000원에서 1,2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겠죠. 1달러를 받았을 때 이제 1,000원만 받을 수 있는데 또 1달러에 팔았을 때 1,20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환율이 상승을 하면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 쪽이 수혜를 받고요. 반대로 이제 환율이 하락을 하면 그러면 이제 반대죠. 수입하는 회사들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겠죠. 뭐 대표적으로 음식료는 이제 곡물 이런 쪽 밀가루 이런 걸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요.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광석을 수입을 해올 때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단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환율 하락 수혜주가 이제 여행주죠. 환율이 떨어지면은 가서 이제 소비가 여행을 가서 늘어나니까 해외에서. 하지만 역시 여행주도 지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됩니다.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뭐 치료제 나오고 그 시점이나 돼야지 그때부터 좀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뭐 환율, 유가, 원자재 이쪽은 주식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뭐 차트만 보고 뭐 주식을 하면은 뭐 그러면 상관이 없죠. 뭐 차트만 보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전반적인 산업과 경제, 경기를 보면서 이제 주식은 함께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이죠. 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유가와 주식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뭐 해운운임지수랑 항공운임지수, 뭐 정제마진, 뭐 반도체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디램 가격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종목이랑 연관을 시켜서 함께 보시는 게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좀 철강주에 좀 투자를 합니다. 철강주에 투자를 하는데 주식이 막 올라요. 막 오르고 있는데 이 철강석 가격이 또 많이 오르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떨어지면은 더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은 주가 오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반도체 주가는 오릅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에 관해서는 내일 좀 차분히 한번 지켜보시고 내일 이제 수급 동향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내일 저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댓글 남겨주시고요. 원자재와 주가의 관계는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이제 주식은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요. 전반적으로 뭐 이제 미국도 알아야 되고 뭐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 경기 지수도 알아야 되고요. 미국 실업자나 이제 뭐 공장 가동률, 뭐 재고 지수, 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 채널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꼭 원자재와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을 하시고요.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명절 지나고 이제 마지막 연휴인데요.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